특히 요즘 들어서는 래퍼라고 소개하는 걸 좀 지양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상한 선입견들이 생기는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래퍼이기 이전에 하나의 창작자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나 하여튼 그런 메시지가 랩으로 제일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다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랩 음악을 선택을 하지만, 예를 들어 음악의 범주 안에서는 제가 노래를 부르고 화성을 쌓고 그래야만 하는 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 이런 것이다. 그게 그냥 랩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냥 노래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다르듯이 항상 제가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속에 끓고 있는 무엇인가를 제 스스로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장 잘 남의 머릿속 안 깊숙한 곳까지 전달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NFT가 그냥 어떤 디지털 작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소유권과 진본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으로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하나의 미디움으로서. 음,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과 접목된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새로운 표현들. 블록체인을 물감 삼아서 할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들, 뭐 이야기들, 질문들 이런 것들을 쫓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뭐 제 스스로 뭐 연예인이어 본 적도 없고 음,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네임밸류를 활용해서 뭔가 어떤 그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외주 같은 접근이 아니고 진짜 핸즈온으로 정말 밑단계부터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쉽게 얘기하면은 기획도 기획인데 새로운 형태의 아티스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래퍼라는 선입견으로 먼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노래가 너무 좋고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재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그리고 세계관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이 NFT나 메타버스 이거를 그냥 이슈몰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속에 되게 엄청 깊은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초로 리얼 메타버스 콘서트를 이제 화진님이 기획을 하신 거를 보고 나서 거기 안에 공간이나 모든 기획들을 손수하신 거를 보면서 역사를 남기시긴 한 건데 그냥 남기신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보니까 엄청 애를 많이 쓰셨고 집중하셨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굉장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한 거를 제가 느끼면서 자세를 좀 바로잡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선입견으로 봤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네, 뭐 하여튼 옷 입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트렌디하네. 난 래퍼니까 트렌디한 거야지.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여기서 미래를 봐요. 그러니까 음원 시장 저희 업계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 뭐랄까 그 빅머니한테 졌어요. 그냥 졌고 요율이 그게 당연해졌고 그 문화적으로 이제 몇 세대에 거쳐서 이제 너네는 이 정도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을 주잖아 니네한테. 그러니까 니네는 요거 한 10% 20% 요거 먹으면 고마워야지. 그다음에 그런 거 해놓고 이제 내 앨범에다 명반 딱지 이딴 거 붙여주고 막 이런 거 열받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에서 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전 세계가 아티스트들이 뭉쳐서 어떤 커다란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고 그 컨센서스에 맞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발 맞춰서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밸류를 진짜 만들어내는 그 아티스트들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컬렉터들이 어떤 만들어 놓은 그 컨센서스에 맞게 플랫폼이 그 유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갖다가 책정을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저는 거기에서 좀 희망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저희 업계가 그걸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들 먹고 살기 빠듯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이해는 하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기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되게 이상한 플랫폼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NFT 이제 버즈워드 가지고 NFT 메타버스 버즈워드 가지고 아티스트 권익 그냥 당연해야 하는 권익들을 뺏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고 이제 기존의 어떤 미들맨 역할을 하던 그런 어떤 빅머니들이 들어와서 교묘한 조항들 넣어가지고 2차 저작물 우리 거예요. 로열티 우리가 가져가요. 그래놓고 그러면은 뭐 다른 막 갤러리만큼 막 홍보를 많이 해주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힘 있는 갤러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전속 계약서 같은 거 들이밀면서 우리가 NFT 대신 민팅해 줄게요. 그 미들맨의 역할이 아예 필요 없는 세상에 그 예전 세상에서 하던 그 똑같은 방식을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중앙화 모든 것들이 이런 시점에서는 아티스트들로 인해서 좋은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창작자로서 살기 되게 희망적인 세상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 안에서도 경쟁이 있고 똑같지만은 적어도 힘의 균형이 올바른 정도로 이게 다시 그 스케일이 이렇게 다시 밸런스를 맞춰 가고 있는 약간 그런 시점에서 아티스트들로, 그리고 그 아티스트 주변에 있는 그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에 의해서 여기에서도 움직임들이 시작이 되면은, 그리고 그게 성사가 잘 되면은 그런 빅머니들도 우리의 니즈에 맞출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손에 땀이 나요, 진짜 지금. 예? 왜 이게, 이러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요. 너무 아무도 이런 것도 없고요. 아직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이지 못하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 이해도 측면에서는 사실 메타마스크 설치 얘기만 나와도 사람들이 한 90% 이상은 나가거든요. 이제 네, 참여를 못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크리에이터복셀에서 10월 9일에 메타버스 콘서트를 한국 최초로 여실 건데, 근데 그 라인업이 굉장히 VNC 소속 아티스트분들이 다 합심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화진님은 좀 많이 궁금했어요. 이 기획 유도부터 해서 메타버스 콘서트를 한국 최초로 열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엄청 궁금했습니다. 저도 이 설명을 되게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저만 이런 희망적인 세상에서 막 돈 벌고 사는 게 안타까워서. 이 메타버스 콘서트로 인해서 저희의 지지층과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이 제가 메타버스를 처음 접하고서 받았던 충격과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똑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마스크 단계에서 막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타마스크 단계, 이게 뭐야, 용어가 왜 이렇게 많아, 블록체인이 뭐야,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이게 다 무슨 다 이거 어차피 대중적이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귀 닫아버리거든요. 이게 무슨 EBS 막 특강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경험해 보면은 정말 별거 없잖아요. 네. 그냥 용어가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다 뿐이지 막상 해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것들인데 재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제가 뭐 NFT란 Non Fungible 토큰의 약자로 막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 것보다 그냥 들어와서 놀고 저 내가 좋아하는 래퍼들 무슨 신발 신고 있네. 이거 화지가 만든 거래. 이것도 NFT야. 이러면서 약간 그런 자연스러운 발견의 과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디자인해보면 어떨까 하는 심산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뭔가 이런 어떤 가상의 자산, 그리고 가상의 것들에 우리가 매기는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 전환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류가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지구가 죽어가고 있고요. 너무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it is what it is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이런 어떤 디지털의 세상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발전을 해 나갈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원시적인 단계이고, 그리고 그 초석을 하여튼 비디오 게임 업계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쌓았고요. 그런 취지에서 메타버스 공연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취지였다면 이제 이걸 지속 가능한 모델로서 지금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팬데믹 시대에 지금 아예 그게 없잖아요. 그 공연할 수 있는 창구가 없고, 그런 시점에 관객은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고, 스폰서들은 유료로 자기 뭐 애들을 걸고, 이런 어떤 모델, 그냥 그런 기초적인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연들이 저희 그 컬렉티브, 제가 만든 퓨처 소셜 클럽이라는 클럽에서 나오는 NFT 프로젝트들을 홍보하게 되고, 그 NFT 프로젝트들은 베뉴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이유로서 작용하고, 약간 이런 어떤 계속되는 순환 구조 같은 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의 첫 단추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이 메타버스 공연이에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뭐, 당연히 아쉬운 거는 많이 있을 거예요. 첫 공연이기도 하고, 플랫폼의 불안정성도 있겠고. 하지만 그런 어떤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비전,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미래는 명확하게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아까 그 대기업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국 최초의 메타버스 콘서트가 대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화진님에 의해서 힙합에서 빨리 내가 최초다라고 하는 걸 박제해서 너무 좀 감명 깊기도 했어요. 아, 또 잘 됐다 싶었고. 네, 감사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플랫폼이 좀 크립토북스를 잘 받아줘야 될 텐데 이벤트로 로그인하신 분들한테 뭐 준다고 하는 거 어떤데? 네, 그 메타버스 공연이니까 이게 좀 비대면 공연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직접 움직여서 그러니까 몸이라는 건 아바타지만 네. 그 아바타의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참여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아바타를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약간 그런 순발력 위주의 이벤트 이런 것들도 아, 기획을 했고 그냥 뭐 OX 퀴즈 뭐 이런 정도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어떤 놀이거리들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이제 승리한 1인이 이제 그 해당 뭐 제가 만든 어떤 작품을 선물로 드린다든지 음.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벤트를 몇 개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럼 크립토북스에 미리 프로필을 설정하고 그거 이름 설정하는 게 매틱으로 해야 되던데 제가 해보니까 아, 네. 매틱부터 어려울 텐데 그거 아, 근데 좀 그 뭐 이름 설명해놔야겠다. 굳이 안 하셔도 그 사람 아바타 우클릭하면은 다 그 정보 다 나오거든요. 원래. 어나니머스라도? 네. 월렛으로만 로그인만 하면 되는 건 거죠. 근데 이제 아, 그걸 귀찮아하자. 그걸 원래 굳이 자체도 월렛을 안 만들려고 예, 하잖아요. 예, 그쵸, 그쵸. 근데 이번에 들어오셔서 와,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음, 그러면은 그치, 그치. 만들겠죠. 다음번까지는. 저는 몇 개 미리 아, 말씀드렸어요. 원래 만들어 오세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안 예, 하신 분들은 뭐 그쵸, 못 그쵸. 받으시는 거 있죠. 다음도 또 있겠네요. 아, 그럼요. 이게 한 번 하고 예. 치울 건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할 프로젝트고 진짜 어, 기대된다, 그러면. 할 때마다 하여튼 계속 더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쵸. 저희 팀 규모도 불어나고 있어서 그리고 어, 하여튼 1년 365일 내내 저와 제 주변의 아티스트들 특히 크립토 쪽으로 완전히 전향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일수록 이제 이쪽에서 뭐 전시를 하여튼 하고 이런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 아티스트들의 전시가 한 1년 365일 동안 계속 저희 베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거에 해당하는 또 그 주변에 또 친한 아티스트들의 공연들을 한다든지 그렇기도 할 거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하는 퓨처리스트 라이브라는 어떤 그 공연 브랜드는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메타버스 어떤 공연으로서 이제 자리 잡아가게끔 그런 시리즈 공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크립토 복셀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크립토 복셀을 선택을 하고 있지만 크립토 복셀이 아니고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들에도 땅을 사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 떻게든 바뀔 때를 대비해서 이제 거기에서도 공연 베뉴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퓨처리스트 소셜 클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퓨처리스트 소셜 클럽은 저를 중심으로 이쪽 NFT 메타버스 세상에 관심이 있는 저희 문화권 사람들이 이제 모인 단체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확실히 저는 하여튼 전 세계 NFT 인싸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게 정보의 렉이 좀 굉장히 적은 편인데 그분들은 일단 언어적 장벽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에게 의존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형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더 거기 위에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약간 아티스트들의 커리어도 그 방식이 되게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커뮤니티가 미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탈중앙화된 미래에서는 어떤 같은 사상이나 같은 관심사를 토대로 모인 커뮤니티들의 이제 소속이 된다는 그 사실이 뭔가 나에게 실질적인 보상으로도 돌아오기도 하고 그것으로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표현을 하는 약간 그런 세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뭐 나는 치와와가 좋아요 그룹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근데 하지만 더 뭔가 실질적인 어떤 금전적인 보상까지 같이 누릴 수 있는 약간 그런 형태로 그래서 약간 국경과 공권력 같은 것들이 초월된 형태의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행보도 이제 기존에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팬들한테 내리면 팬들이 그걸 이렇게 섭취하고 끝나는 형태였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실험은 화지라는 브랜드는 그냥 그릇일 뿐이고 저의 커뮤니티에 어떤 뜻을 담는 그리고 저와 제 주변에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 다오
그 커뮤니티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출발해서 저는 그 최종 프로덕트를 담는 그릇으로만 사용이 되는 건 거죠. 아티스트 다운이 아니고 커뮤니티 업 형태의 어떤 아티스트 행보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례가 없으면은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마땅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총대 메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팔로 알토님이나 등등 몇몇 분이 왠지 소속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소속이라는 개념은 절대 아니고, 아, 예. 일단, 네. 지금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 회의가 완벽하게 끝까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어, 그 중요한 로드맵들을 완성하고 나서 그런 회의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소속의 하여튼 그런 개념은 아닐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존 세상에서 있었던 하여튼 그 파벌화된 어떤 그런 형태의 그런 뭐 레이블들이라든지 크루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렇게 파벌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냥 우리의 한 배너 아래에 있는 그런 집단,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아티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는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화된 형태의 팀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으로부터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 토큰 홀더인 그냥 일반 커뮤니티 멤버들, 그냥 팬분들도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그 투표를 해서 이제 저희의 미래를 같이 정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다오, 진짜 보통 똑똑하신 분이 아니네요, 하시님. 운동화나 복셀 디자인도 다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했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 네, 네, 일단 그럴 것 제가 같아요. 예. 제가 제가 다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복셀은 뭐 저는 워낙 그 태생이 게이머이기 때문에 그냥 복셀 베이스 게임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 프로덕트들을 이제 그러니까 샘플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를 테스트 돌리면서 뭐 게임 회사들이 테크 데모 하듯이 약간 저는 이제 미팅을 갈 때마다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쨌든 그 판매까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했거든요. 그 런칭을 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제가 만든 건데 네, 되게 신기한 게 그거 아직 런칭하고서도 사실 홍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웨어러블 이런 거 할 겁니다라고 하고 사실은 그 웨어러블 사업이 이제 그 다양한 협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홍보를 시작을 할 건데 그게 재밌는 게요. 그 푸트래픽 세일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 쇼핑하다 사요. 그래서 음, 근근히 팔리거든요. 계속. 이게 절대 싸지 않아요. 어지간한 실제 운동화보다 비싼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근근히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괜찮은 건지. 디자인 그, 괜찮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네. 그래서, 디자인 그래서 이뻐가지고, 아니, 이게 네. 화제님이 직접 만들었다면, 이거 되게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신데? 딱 아, 그랬는데, 아무래도 다 직접 만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수록. 그래서, 네. 직접 물어봐야겠다. 네. 이거,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웨어러블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그 각종 한국 레이블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스트릿 패션 브랜드들도 그렇고, 해외 쪽 NFT, 좀 대형 NFT 프로젝트들이랑도 제휴를 맺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굿즈를 웨어러블화하는 약간 이런 것들을 지금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미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성사가 된 것들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마 그 말씀을 드리면은 와 그거 거기 거 웨어러블 하셨어요라고 하실 만한 그런 데들이 지금 같이 이제 그들의 웨어러블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로 인해서 근데 아직 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완전 이더 넘어오고 제 거 디자인 보내주기 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하여튼 끝나 있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게 또 이제 저의 FSC의 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웨어러블이 그냥 인게임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 또한 어떤 유틸리티가 확실한 아트웍이다라는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NFT 프로젝트들만큼 이제 홀더들이 가져가는 혜택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걸 홀딩을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클럽에 대한 소속감 같은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제 팬들 중에 이제 NFT가 뭔지 모르겠고 뭐 찾아봤는데 말이 너무 어렵고 이랬던 사람들이
굿즈 같은 걸 하나를 제가 그냥 에어드랍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입고 들어와서 그걸 내가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한 그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보면서 그 기분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쪽 세상과 친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계획들이, 저는 무슨 되게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티스트들을 돕고 팬들을 이쪽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생태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진짜 저를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고, 여기선 아직 안 돼. 대중화가 안 됐어 하면서 아티스트들이 막 이렇게 발을 빼는데, 사실 그거는 공부하기 귀찮은 거고, 두 번째로는 자기 아트를 여기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 적용시켜야 될지를 못 찾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아니, 어떻게 공급이 없는데 수요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요. 네, 하여튼 그 모든 지점들을 갖다가 좀 해결을 하고자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커넥으로 그냥 NFT 아티스트로 괜찮게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생활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전 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가 20대 때 내내 되게 나이브하게 살면서 내가 열심히 막 음악을 막 열심히 만들어서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면은 돈은 따라오겠지? 라고 했던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나이브한 생각들, 그런 과오들에서부터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도 안 하면은 그러면 그냥 빅머니한테 잠식이 되는 건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저도 걱정되긴 해요. 엄청나게 멋져 보이는 3D 작품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순식간에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순간 좀 판이 달라질 수도 있긴 하고 생각은 들면서도 별 수 없이 그냥 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렇게 결국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한데, 하진님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한 면이 있네요.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저를 위해서. 그 말하는 그런 마인드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멋집니다. KMA에서 받은 2015년에 올해 힙합 앨범 트로피를 용광로에 녹여서 NFT 작품화 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냥 그걸로 이 모든 움직임에 대한 뉴스를 띄웠어요. 제가 이거 제네시스 드랍이라고 한 거는 그 파운데이션에서의 제네시스라는 얘기였고, 음. 사실 전에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NFT를 여러 개를 냈었죠. 그러니까 웨어러블도 NFT고, 그 전에 그 작품도 냈었고, 그게 다 팔리고 감사하게도 그러기는 했는데, 거기서 느꼈어요. 아, 그냥 여기 이쪽 지지층은 그냥 내 지지층이 아니구나. 그냥 전혀 다른 세상이구나, 여기는. 음.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를 그때 느끼고, 기반을 마련을 하는데 전념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떠안기 이전에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져놓고 시작을 하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네, 하여튼 그 시발점을 알리는 좋은 그냥 뉴스 소재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 그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을 녹였고, 거기에서 그런 메시지를, 확실한 하여튼 제 스탠스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무형의 것들이 그 유형의 것들만큼 같은 가치를 지닌다. 이 상을 녹여서 없앤다고 한들 내가 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 피지컬에 있는가? 아니면은 그 사실인가? 약간 이런 건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메타버스 소스 뿌려서 메타버스에서 살게 하겠다. 이 피지컬 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좀 닿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직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어린 지금 힙합 팬층 어린 친구들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행히도 지금 이쪽에 한국에서도 계신 그 크립토 네이티브 분들은 이제 알아보시고 연락을 많이 주세요. 사실 그래서 제가 워낙 이루고자 했던 그런 목적은 그 상 녹인 걸로 다 이룬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저희 인터뷰 자체가 네, NFT 쪽이랑 메타버스 쪽으로 사실 좀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그 기존의 화지님을 이제 래퍼로서 힙합 팬으로서 좋아하시던 분들은 이러다가 이분이 이제 랩은 안 하고 NFT 아티스트로만 가는 거 아니야라고 약간 걱정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앞으로 뭐 NFT에 대한 부분과 함께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 중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에 대한 걱정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은, 음악은 저의 굉장히 큰
로드맵이고 제가 화지 2.0, 화지 2.0이라고 부르는 어떤 더 나아진 펌웨어 교체된 상태의 지금의 화지에 빼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음악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음악이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이어폰에서 내 귀로 나오는 그 일방의 형태가 아니고 훨씬 더 인터랙티브하고 적어도 커스터마이저블한 형태의 음악 그런 프로젝트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음악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의 구동 원리, 스마트 컨트랙트의 구동 원리를 가지고서 던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질문들, 이런 새로운 표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예요. 음원을 NFT로 낸다 이런 것도 하긴 할 거거든요. 하긴 할 건데 음원을 NFT로 내기보다는 그런 어떤 블록체인 베이스, 그러니까 하여튼 웹3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데다가 유통을 할 거. 이것이 NFT여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NFT이기 때문에 이것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그 확장된 그 표현의 한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룩해 나가는 게 이제 제 주된 목표입니다. 근데 제 팬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팬들은 되게 자랑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달라요. 그러니까 비상하세요.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사랑도 다르고 제 팬들도 어느덧 제가 나이를 먹는 만큼 나이를 같이 먹어서 각자의 분야에서 한 그릇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어떤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고 이거 인터뷰를 보고 계신 제 팬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합류를 안 하셨으면은 배 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 네. 그래서 네. 9월 25일 정도에 그 See You 네. in the Metaverse라는 곡을 발표하셨잖아요. 네. 그 오늘 인터뷰 내용 보니까 진짜 메타버스에 대한 태도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하재님의 팬분들도 메타버스 쪽으로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를 담은 곡이기도 한 거네요. 그래서 See You in the 네. Metaverse 이 이름 그 자체가 메타버스에서 우리 좀 만나자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곡의 내용을 직역하자면은 그냥 여기 제가 메타버스를 여행하면서 그 웹3 세계 그리고 크립토 세상을 여행하면서 만났던 진짜 멋있는 여성분들에게 각각의 영감을 받아서 마치 하나의 인격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픽셔널한 어떤 제 머릿속에 저의 걸크러쉬 약간 그런 느낌을 갖다가 묘사를 해봤어요. 어차피 우리 크립토 피플들이고 하루가 한 달 같고 너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랑 지금 놀다 가는 건 괜찮지만은 만약에 네가 뭐 우리가 같은 나라에 없다 혹은 같이 뭐 만날 수가 없으면 그냥 아주 See you in the metaverse 약간 요런 느낌의 곡이거든요. 후기 주는 느낌은 하여튼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맞죠. 제 생각에는 모든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메타버스에서 봅시다. 놀러 오세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제 10월 9일 날 너무 기대됩니다. 네. 한국 최초의 메타버스 긴장도 콘서트. 많이 돼요, 저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아, 그 크립토북스의 그 고질적인 어떤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제발 그날만큼은 피해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포트나이트 같은 아예 쟁쟁한 플랫폼에서 굉장히 완벽하게 서버를 준비해 놓은 상태와 그 기존에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이게 뭐지라고 해가지고 서버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네요. 이건 뭐, 그 나름대로 우리가 크립토북스를 박살냈어 하면 됐죠. 네, 확실히 그런 지점들이 걱정은 되기는 하는데,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이런저런 테스트들을 해봤고, 네, 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네, 되게 하여튼 중앙화된 관리 체계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써가지고 그 콘서트를 기획하고 데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냥 되게 인디펜던트한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뭔가 어떤 무대 연출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하여튼 그 메타버스 특성상 거기서 허용하는 어떤 그런 그 룩의 한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 보고서 뭐야 이거 화지 마인크래프트에? 와 이거 마인크래프트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요. 뭐 오케이. 아니,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어떤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생활하고 같이 어울리는 어떤 그런 사교의 장소. 제가 게이머인지라 그 누구보다도 하드한 게이머인지라 그런 음, 장소들의 존재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음. 저도 항상 그런 장소들을 배회하고 있고, 저는 VR 세상도 늘 여행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온체인 메타버스가 저는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온체인,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형태의 메타버스. 이 플랫폼이 끝나도 이 땅 문서는 나이거든. 사실 크립토 복셀도 참된 탈중앙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음. 근데 그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흘러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크립토 역사에 한 획을 그어주셔서 참 너무 너무 네,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그 뭐 크립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거라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해요. 이미 이런 시도들은 전 세계 그냥 글로벌리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음. 다만 그냥 한국에서 스타트를 제가 어쩌다 보니까 끊게 된 것뿐이지 음. 대단한 역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근데 개인적으로. 보통 저도 해외에서 빨리 흘러가는 것들 보면은 저도 놀라우면서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거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네. 너무 안 알려져가지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저도 계속 쉽게 이런 것들을 좀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NFT 작가분들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저는 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점점 국경의 의미가 진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재미있는 경험을 만드는 것에 그리고 관심이 갈 만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초반에는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 NFT네 메타버스네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직관적으로 재미있게 다가오게끔 뭔가 이 경험 자체가 그런 설계부터 시작을 해갖고 천천히 빌드할 생각입니다, 저도. 아, 너무 멋집니다. 아, 오늘 그 아티스트 하진님과 인터뷰 너무 즐거웠고 제가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메타버스 포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